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9.3 수직 단진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으로 수직 단진동을 설명하는 문제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보존의 측면에서 수직 단진동을 고찰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같은 결과라도.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는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 왜 힘 평형점을 기준으로 에너지 보존을 써야 하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해 두어야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게 언제냐면 에너지 단원에서 조금 오래전이죠. 그래서 에너지 단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수직으로 매단 용수철에다가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서 출발시키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얼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체계 풀이에는 선생님이 가속도가 뒤바뀌는 점, 가속도 방향이 뒤바뀌는 점이 가속도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 힘 평형점의 순간을 찾아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기도 했었고요. 체계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강의에서 해설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알려는 줘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왜 이런 식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궁금했던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오늘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한 줄짜리 이제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말은 적을 필요도 없거든요. 이렇게만 적어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중력 위치 에너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 상황부터 얘기를 할 건데 수직으로 용수철을 매달고 거기에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평형 위치까지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형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간 어떤 특정 y의 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얘가 갖는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이 점이 여러분들 진동의 양끝 지점이 아니면 속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그 특이점이 아니고 일반적인 점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 y는 0이라는 포인트를 힘 평형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y만큼 내려온 점이 될 거고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a 플러스 y만큼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2분의 k a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탄성 위치 에너지 값 그리고 속력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총 에너지 값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총 에너지라는 게 당연히 어떻게 결정되는 걸 거냐면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얘네들의 값이 여러분들이 2분의 1의 k의 a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mg의 마이너스죠. 왜냐면 기준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점을 얘기했으니까 물론 내가 임의로 잡은 점이니까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림 상황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2분의 1 mv제곱만큼을 더해주면은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고 요 녀석이 일정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의심 없이 일정하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물체의 운동에 기여하는 게 탄성력하고 중력밖에 없는데 당연히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앞에서 몇 번씩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일정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갈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냐면 2분의 1에 여기서 여러분들 a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제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의 y의 y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2분의 1 k의 a제곱 그 다음에 k의 a의 y 그리고 2분의 1의 k의 y제곱이다 라고 하는 합으로 얘네들의 탄성 위치 에너지를 풀어 써봤고요. 마이너스 mgy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KA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면 되냐면, 힘 평형점의 위치에서의 탄성력 값이니까 mg랑 같아질 거고, mgy라고 하는 값은 좌측 우측에서 소거되는 값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2분의 1 K의 A제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K의 Y제곱이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2분의 1 MV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얘네들의 총 에너지 값을 다시 적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보존된다는 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과 2분의 1의 K의 Y'의 제곱과 우리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에너지 보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사라지는 값이고 변화량만 설명하는 데는 아주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값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ky 제곱에 2분의 1 k의 y'의 제곱을 뺀 것이 좌우변으로 몰아주면은 2분의 1의 mv'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mv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녀석이 뭐에 해당하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얘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이 y를 정의해 가지고 y에 대한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걸로 정의만 잘하면, 이 y만 정의 잘하면 탄성 위치 에너지 보존 문제를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수평면에서의 그 운동처럼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냐면 a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늘어난 길이에서 a만큼을 뺀 것으로 정의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면 힘 평형점까지의 길이인 k분의 mg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y의 정의만 잘하면 탄성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고려하지 않고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앞에 그 예제 상황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예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어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길이에서 물체를 매달아서 손으로 놔두게 되면, 손을 빼게 되면 이게 지금 사실은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가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힘 평형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위치를 정의하니까 당연히 k분의 mg만큼 올라가서 k분의 mg만큼의 y 값으로 얘네들이 탄성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해 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탄성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건, 이게 그냥 늘어난 길이가 아니고 힘 평형점으로부터의 위치 변화로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진동에서도 어떻게 이런 예제 상황에서도 항상 힘 평형점을 정의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800N/m인 용수철 상수에 우리가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10cm를 잡아당겨서 놓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힘 평형점부터 정의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힘 평형점은 여러분들이 K의 A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힘 평형점까지의 길이가 K분의 mg로 결정되는 값인데, 이게 여러분들 m이 얼마냐면은 2고요. g가 10이고 k가 800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800분의 20이다, 40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0.25m니까 2.5cm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5cm의 의미가 결국은 자연 길이 상태에서 2.5cm만큼 내려간 요점이 2.5cm만큼 내려간 요점이 결국은
뭐가 되는 포인트냐면 y가 0이 되는 포인트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에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2.5cm만큼 위로 올라가서 시작했던 출발 위치가 이제 길이상으로는 2.5cm만큼 압축된 것 같은 효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10cm만큼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은 7.5cm만큼 평행 위치로부터 이제 늘어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취급해서 문제 풀냐면 A라는 것으로 문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늘어난 길이가 10이지만 7.5cm 늘어난 걸로 문제 푸는 게 중력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는 좋은 스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달라지지 않는 것부터 적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기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2파이 루트의 k분의 m으로 결정되는 값이니까 이거는 수평이든 수직이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 0.3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폭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미 아까 얘기했죠. 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늘어난 길이 x0에 마이너스 k분의 mg를 뺀 값이니까 이 값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2.5cm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게 최대 속력인데,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A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0.02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얘가 여러분들 오메가가 루트의 n분의 k가 될 건데 m이 여러분들 2kg이고 그 다음에 k가 800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아마 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1.5m/s다. 0.025가 아니었네요. 0.025가 아니고 0.075가 진폭이죠. 7.5cm.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1.5m/s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그냥 수직 단진동의 결과로 구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에너지 보존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에너지 보존 문제로 접근하는 건데 2분의 1의 KA제곱이다라고 하는 초기의 탄성 위치 에너지 값이 우리가 2분의 1의 MV 맥시멈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을 거니까 역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V 맥시멈이 A의 루트의 M분의 K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이 A를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초기 위치에서 K분의 mg를 뺀 7.5cm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너지 보존의 문제로서 접근해서 풀려면 이제 풀기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스킬인 건데 그게 탄성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 되는 길이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탄성 위치 에너지 보존 문제에서 어렵게 접근했던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수직 단진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의 상황을 뒤다보시고요. 어떻게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